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아들 서재위에 대한 서울 동부지검 수사 결과는 추정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추미애 라인의 여한견 검사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실 코드 수사를 통해서 추미애와 그 아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파렴치하고 뻔뻔한 검찰 수사 결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검찰에서 이렇게 중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뭐 발표문도 물론 내지만 기자회견이라는 걸 통해서 뭐 수사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또 언론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단톡방에 발표문만 올리고 기자회견도 없고 네. 뭐 또 되게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애고를 좀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해요. 이게 몰래 뭐 발표인가요? 뭔가요? 도둑 발표인가? 부끄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얼굴이 좀 뭐라고 할 말이 없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일문일답이 네, 따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답을 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어저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 메시지와 그 다음에 민원인 네. 서씨 부모 민원인 이 두 가지에 아마도 집중될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뭐 카톡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 그게 왜 무혐의냐 이렇게 추궁을 당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말해줄 수 없다. 이게 바로 그냥 메일만 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요? 족제비도 낯짝이 있더라고. 낯짝은 좀 있었나요? 그러게요. 어쨌든 예. 어제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중에 뭐 의문 나는 것 또 엉터리도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네. 추미애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9월 2일 애결에서 발언이 있고 네. 또 9월 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다 보도된 대로 추미애가 보좌관과 6월 14일, 6월 22일 네.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다 드러났죠. 그렇죠. 문제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이걸 또 동부지검이 다 공개를 했어요. 예. 근데 공개를 해놓고 이게 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무혐의다. 보시면 뭐 다 보셨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무슨 대위 해놓고 전화번호를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좌관 네 해놓고 추미애 장관이 아들 이름을 대면서 연락 취해주세요 했더니 보좌관이 대답한 게 통화했었다. 그리고 지원 장교에게 예우를 좀 더 봐야 해서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라 검토 후에 연락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은 일관되게 나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그리고 그때 그 신원식 의원이 처음에 그 첫날 1일이 있죠. 보좌관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계속 추궁을 합니다. 만약 이런 게 만약 드러나면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일반적으로라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자고요.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은 연락을 취했다고 해놓고 이 연락이 물론 아들과의 연락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과 연락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지원 장교에게 그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말, 그 다음에 이것이 예외적 상황이다라는 말, 바로 그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당대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미애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짓이죠. 왜냐하면 시킨 일도 없고 난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 그렇죠. 지시를 받고 하겠나. 그리고
14일 대정부 질문 때는 내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몇 가지 지금 더 드러난 게 뭐냐면 이거죠. 지금까지 아는 형님이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랑은 상관없이 아들과 보좌관과의 관계 때문에 보좌관이 전화했다. 여당 의원들이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 추미애 당대표와 보좌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고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로 발표되니까 그에 대한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추미애는 뭐라고 하냐면 알아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지시했냐. 그거 아닙니까? 또 최모 보좌관은 알아보라고 해서 추미애 대표에게 당신은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을 뿐이지 무슨 지시받은 게 없다. 그 얘기인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죠. 하나는 알아보라고 시키는 행위 자체가 외압이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알아보라고 하는 것, 문의한다는 것, 이 행위가 사실 외압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겁니다. 당 대표가 알아보라는 게 그게 청탁이고 지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서재휘의 아는 형입니다. 라고 해갖고, 아는 아는 형이 전화가 왔더라라고 만약에 군대에서 얘기한다면 이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추미애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즉, 나는 추미애의 보좌관입니다. 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남은 추미애의 보좌관입니다라고 본인을 얘기한 순간부터 이건 외압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게 7월입니다. 그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고 보좌관이 분명히 자기가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이라고 밝혔을 텐데 그게 위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월, 7월 달, 그 연달아서 9월 달까지 추미애가 군부대 방문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예. 9월 달에 사진이 있어요. 그 전차 부대를 방문했더군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군인에 둔 엄마가 갔는데 사열을 합니까? 대대가 다 사열을 해요. 탱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앞에서 부대원들이 이 동영상이 있어요. 부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추미애, 추미애, 엄마, 추미애. 부대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럴 정도로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대원들이 그냥 평범한 이 군인의 엄마한테 우리의 엄마, 대한민국의 엄마 추미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어쨌든 추미애의 이 답변을 보면은 해명을 보면은 진중권 씨가 잘 지적을 했던데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말 아니냐. 정말 이런 내용들, 이런 해명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보좌관한테 어떠한 지시도 또 뭐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쭉 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자기가 다 보좌관하고 얘기를 하고 보좌관이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걸 몰랐는데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 이게 수사의 어떤 지침이거나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추미애도 뻔뻔하지만 그 아들 서재휘죠. 뭐 서모 씨라고 하지만 서일병 이 사람도 25일 현모 병장이 분명히 전화를 했고 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23일인가 했을 때는 게임하러 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다.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그것도 밝혀졌어요. 전화를 했다. 이 아들도 지금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무혐의가 났을 때 차라리 추미애 쪽에서
그 현병장을 고발하고 하는 게 더 뻣떳한 거죠. 왜냐하면 현병장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가 지금 들은 이야기 갖고 했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했으면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이 몇 개월을 흔들렸는데 그럼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맞고서를 해서 제발 재판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 네. 검찰의 좀 재판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 거잖아요.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검찰이 다퉈야 되고 변호사가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기소조차도 안 하는 건 뭐냐면 아예 재판 과정까지도 덮어버리겠다라고 검찰이 그렇죠. 이야기한 거죠. 예.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판하면은 그런 사실들이 다 법정에서 드러나잖아요. 다툼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다툼이. 법정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건 즉 어떤 날에 어떻게 했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라는 걸 법정에서 다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지금 막은 건데 제일 지금 이 검찰이 뻔뻔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이에 대해서 이게 왜 무혐의냐는 제대로 된 해석을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표명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자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아니 이게 왜 무혐의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찰은 이런 상황이 문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 이 추미애를 불렀어야죠. 소환을 해야죠. 근데 추미애는 서면 조사만 해버리고 예. 뭐 이게 청탁에 개입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해갖고 그냥 아예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서면 조사라는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외압을 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뭐 지금 또 다른 어떤 위계에 의한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끝. 이 검사라는 인간들이 지금 순천고 사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주류 예, 순천고등학교 나온 네네. 일종의 이제 그 추미애 라인으로 형성된 사람들인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검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존심과 명예도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금 이모 중령 네. 또 김모 대의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상사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 암까지 걸리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른 걸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추미애한테 유리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모 대위는 처음에는 뭐 21일 얘기하고 14일 얘기하고 좀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은 14일, 21일 그 다음 병가를 개인 병가로 연정할 때까지도 사실 이 김 대위는 계속 연루가 돼 있던 어떤 상황이 예. 드러났잖아요. 지원 장교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 그 소상히 사실은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추미애와 서재휘 측 변호인이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증언과 증거들이 이렇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그것을 덮으려는 동부지검이 내놓은 자료 속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은 검찰은요 이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했을 경우는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끝까지 남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방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예 방어조차도 못하니까 그런 일문일답 질문 기자회견 자체까지 기자회견조차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안 해버리고 알아서 해라. 아니 하고 구도 지금 휴가를 명령했다는 이모 중령도 글쎄 누구한테 그 휴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휴가 지시를 누구한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김모 대의도 17년 그때 핸드폰이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가 있어갖고 찾아가지고 그걸 사설해서 포렌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보니까 25일 날 그 최 전 보좌관이 네네. 화급하게 전화 좀 해달라 뭐 휴가 연장 승인이 안 됐냐 하고 물어본 것은 벌써 21일 날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짜맞춰 보면 이거죠. 지금 21일 날 아까 그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 그런데 23일 날 당직 사병이 안 들어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25일 날 당직 사병이 안 들어온 걸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추해 보면 이겁니다. 21일 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냥 놔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들이 그냥 뭐 놀러 갔건 뭘 하건 아들은 아들대로 아니 보좌관이랑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놔뒀고 그러고 놔둔 거죠. 그 보좌관도 끝까지 이걸 그 피드백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23일 날 사단이 났고 25일까지 전화가 이제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단이 최모 난 보좌관이 거죠. 지금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 김모 대위한테. 그렇죠. 그렇다면 군이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이게 들어왔는데, 근데 어디가 사단이 나건 간에 문제는 25일 날 이 제대로는 어떤 그런 휴가 명령이 없었던 거예요. 탈령이라니까요. 탈령. 상황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꾸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짜맞추고 꽤 있다. 맞춘 거죠. 짜맞추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꼬리 자를 것이다. 즉 그러니까요. 보좌관은 기소를 할 거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좌관은 역력하게 전화한 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보좌관도 무혐의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냐라고 판단했을 때 보좌관은 만약에 기소를 해서 뭔가 범죄의 혐의를 씌웠을 때 보좌관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기가 뒤집어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할 것인가?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아니 재판이 벌어지면은 당사자들도 부르고 오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터져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죠. 꼬리고 뭐고 없이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잘라버린 거라니까요. 아니 이런 문자가 왔는데 보좌관이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추궁이 되면 아니 뭐 당대표가 시켰습니다라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차단하자. 그러니까 거꾸로 다 짜맞추는데 분명히 무엇인가 확실하게 지원 장교 때는 책임자가 이것을 승인을 내주지 않은 상황. 근데 이거를 덮어야 되니까 뒤늦게 모든 것들을 다 짜맞춰야 돼서 이런 어떤 이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의 신용만 낸 것이지 수사가 아니고 은폐 조작 수사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답은 이미 정해진 수사 답정수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무죄 추정도 아니고 무죄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다 짜맞춘 거예요. 네. 문제는 지금 대검에서도 그 대검에서 이례적으로 언론한테 기자들 그 출입 기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던데.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원칙적인 수사 지휘만 했고 그 밑에 조능관 네.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5, 6명의 말하자면 검토팀을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결과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검토팀에서는 미흡하다. 우려를 표명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관정이가 수사 종결 선언하고 싹 발표해버린 거 아닙니까? 보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런 게 검찰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느 당나라당 검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어떤 지검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럼 대검이 왜 있습니까? 대검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검찰총장도 있을 필요가 예. 없죠. 그러니까 대검이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가 된 것을 무시하고 그냥 발표를 한다? 이거 검찰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고 대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면피? 현재는 면피잖아요. 자기 직을 걸고 아니 검찰총장도 솔직히 더 비판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우려 표명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는 특임검사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 총장이나 대검의 움직임이 그냥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될 건지 참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김관정이는 대검은 사실상 없는 거고 바로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 보고를 했으니까 끝이다. 당신들한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해 충돌이 다시 한번 나오지만 아니 권익위에서 이게 이해 충돌이 없다, 뭐 여지가 없다라고 했지만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아들과 관련된 이 문제를 바로 서면 보고를 하나, 형식 하나, 그 다음에 대검과 전혀 이 스크린이라고 하죠. 한 번은 이것을 이렇게 검증하고 서로 왜 검찰들도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고 해서 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발표하고 수사를 하기 전에 또는 기소를 하기 전에 전혀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그 서로 법정 다툼처럼 한번 다퉈보고 수사팀이 있으면 그걸 검토팀이 있어갖고 서로 뭐가 부족한지 미흡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대검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발표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 검찰의 체계만이 아니라 이 수사의 기본적인 어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지금 망가져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검찰의 모든 검사들이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검찰이라는 것은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그걸 덮는 기관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는데 지금 윤 총장도 휴가 명령서 없이 구두 휴가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큰 혼란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게 큰 네네. 지적사항의 하나였고 수사가 미진하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지원 장교인 김모 대의 진술이 뒤늦게 나온 그 진술을 보면은 앞에 진술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충분히 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서둘러 발표하지 말고 좀 더 수사를 해서 뭐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발표하라는 그런 지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또 대검도 그런 입장을 지금 정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라인들이 다 추 라인이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조난감을 비롯해서 지금 대검, 그러니까 추미애의 마지막 인사가 전부 다 추미애 라인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전체 회의를 안 하고 있는지 꽤 오래됐다고 좀 들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해봤자 뭐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난관을 비롯해서 이번 대검의 이 검토팀이 최소한 시간,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말고 좀 더 검토를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그 추미애 라인의 대검 라인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종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김양수 동부지검 차장, 김덕곤 이 사람이 이제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네네. 부장이죠. 부장검사. 네, 부장검사. 김덕곤 부장. 형사 1부장. 네. 그 다음에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주임검사가 박석영이죠. 박석영. 이 사람이 지난번 그 보좌관이 전화 왔다는 내용도 싹 빼버리고 은폐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검찰을 망치는 오적. 뭐 을사오적 하듯이 검찰 오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앙일보라든가 또 여러 곳에서 뭐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또 전직 그 검찰 고위직을 지내신 변호사들도 이건 분명히 징계 사안이다. 그렇죠. 감찰 내지 징계를 할 사안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단안을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자신이 대선 후보고 이런 거 다 빼고 검찰총장직이라는 건 마지막 명예잖아요. 검찰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검찰을 지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 선배 검찰총장들이 간 길을 걸을 것이냐.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명예롭게 자기의 어떤 임기를 마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단안이잖아요. 최소한의 검찰의 그 명예를 지킨다는 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한다, 총장이. 즉 이런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감찰을 한다거나 혹은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단안을 내릴 것인가. 저는 추석이 관건이다. 즉 추석의 민심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이게 추석 바로 전전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추석 민심에 사실 이 차단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또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 총장도 추석 연휴 기간에 뭐 이 동부지검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미애 장관 이후
취임 이후 벌어져 왔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숙고 시간을 갖는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나름대로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고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윤석열 장모 시간이 돌아왔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이제 추미애는 끝나고 윤석열 가족털이 처가털이 수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를 보면 추미애 장모가 어떤 사람이다, 뭐 또는 추미애 처의 12년간의 행적을 말한다. 이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좌파들이 다 만든 거겠죠, 대깨문들이. 이건 바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고 추미애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별것도 아닌 애 갖고 지금까지 소란을 피웠는데 지금부터 검찰개혁하겠다. 다시 이 얘기가 추미애 입에서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윤석열 때리기.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금 다 잘라놓고 손발 잘라놓고 왜 때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겠습니까? 나를 또다시 건드릴 거니? 특임검사라든지 뭐 감찰이라든지 난 지금부터 너를 제대로 한번 옥죄할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것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여론, 들끓는 여론을 한쪽, 그 다음에 이 계속 자기를 압박하는 그런 협박 한쪽 해서 어느 쪽에 사실 그 무게를 둘 것이냐. 정의의 여신상 아시죠? 네. 저를 두고 있잖아요. 저를 두고 판단을 하는데 윤석열도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다. 특임검사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네. 뭐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말 윤석열 시간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 심사숙고하셔서 끝난 뒤 대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도 죽고 우리나라도 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